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두 번째는 관객이 깨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픔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실험 예시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실험이 있어요. 화장실에 사람들이 하도 낙서를 하니까 연구자가 낙서를 좀 안 하게 하려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쪽 화장실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낙서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사인을. 다른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에 낙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썼어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이 낙서를 더 많이 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하시네.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지 말려 그러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을 싫어하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 위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시어머니 예를 다시 들어보면 효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댁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방문하기로 제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기가 싫어요. 며느리 중에 시댁을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죠. 자야 된다면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오려고 싶겠죠. 가능하면 안 자는 게 제일 좋고.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면 상사면 위계가 있으면 불편하다. 불편한 거 다 싫어해요. 제가 이런 예의랑 법규랑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도 효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 집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해야 되겠다, 시골에. 이런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면 제가 의무가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힘들어지냐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했죠. 그러면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저는 절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갑니다. 그렇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신기하죠? 가는 게 싫어집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제가 편할 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했으면 시간이 남아도 두 번 갈 수 있어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로 효도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아픔이 뭐냐면 이런 거죠. 원래부터 효도를 싫어하고 할 마음이 없는 친구들을 제가 너는 효도해야 돼 하면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어요. 그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원래 효도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효도를 했나 법이 생기면 이 친구는 원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법이 생기고 예의가 생기면 이 친구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모든 사람을 예의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상사한테도 잘할 수 있죠. 사람으로서. 잘할 수 있죠. 근데 해야 되는 법이 생기면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이렇게 세 가지 아픈 문제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위계가 강한 문화에서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문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가 며느리 얘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위계가 높으신 분들은 밑에 사람들 보면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다 보여요. 잔머리 굴리는 거, 마음이 없는 거, 수 쓰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위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에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내가 상사인데, 내가 시아버지인데, 내가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시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표현하기는 어렵고 요즘에. 그러니까 둘 다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 비우고. 밑에 사람들도 더 힘들고.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원래 생각이 있더라도 위기가 생기면 싫어진다. 맞아.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건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친구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위계를 세우면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위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가 좀 있잖아요. 남자들은 친구가 없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 평생을 위계로 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죠. 친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만난 사람이 친구고 그 이후부터는 친구가 안 되는 거죠. 왜? 다 위계를 얽히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다 집에만 있잖아요. 그죠? 아내분들 힘들어 하시고. 친구가 없으니까. 아내분들은 친구가 있으니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평생을 사람들을 만나고 밥 먹고 술 먹고 20년, 30년 지내는데 어떻게 친구가 없을 수 있을까? 위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리고 해야 할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위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위계가 없어가지고 엉망이고 버릇도 없고 예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계를 더 세게 해가지고 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가 말하는 위계는 의사결정을 할 때 지위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위계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위계를 세우다 보면 사람이 높고 낮은 거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이 높고 낮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내가 모시는 분이다,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동의는 하는데 지금도 엉망인데 되겠어. 우리가 좀 더 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열심히 안 하고 이기적이고 이런데 우리가 더 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위계의 질서에 대한 합리성은 없어졌어요. 사실 나이를 우리가 밀어붙이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사실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위계보다 훨씬 약한 위계에 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생각하기에 야 우리 때는 정말 까라면 까고 엄청나게 했는데 니네들은 정말 편하게 사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정신이 제대로 안 박혀가지고 애들이 빡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젊은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위계를 키웠습니까? 안 키웠죠. 자유스럽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키웠는데 대학생까지 재밌게 잘 지낸 거예요. 발음만 하고. 그럴 때 이제 직장에 가봤더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이 친구들에게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냈으니까 이게 인생 사는 방식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재밌는 거지. 사회를 운영하는 규칙이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위계는 가능하면 빨리 접는 것이 좋은 거죠. 왜? 그래야 친구도 되고 행복하고 일도 재밌게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이런 건데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속 위계를 찾아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족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년이 됐던 것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중국 정부가 이 전족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법도 만들고. 근데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도시에서 없어졌는데, 먼저 없어졌는데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덩저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덩저우라는 중국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1889년까지 전족을 한 사람들이 여성 중에 99%였는데 1920년, 30년 지난 뒤에 한 사람도 안 하고 전족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중국 전역에 전족이 없어진 거는 1940년대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 도시에서 싹 없어졌다. 어떻게 없어졌냐 하면은 한 사회개혁가가 이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한 가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족 너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한번 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주저하겠죠. 1000년간 해오던 건데 미의 기준인데 뭐 아픈 거는 이해하지만 나도 했고 너도 했고 우리 손녀도 할 건데 근데 한 가정이 용기를 내서 전족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명이. 자,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화가 유지되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반대해도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해가 있어도 왜 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쭉 하면은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안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깊게 잠기는 거죠. 저건 뭐지?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뭐지?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안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4가정, 그 다음날 100가정, 1000가정에서 30년 만에 싹 없어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면 문화는 깨지기가 어렵다. 위계도 깨지기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칭찬과 보상과 처벌을 적당하게 합니다. 위계를 누리시는 분들이 예의 있게 하고 잘하면 참 사람 좋다 저 사람 예의 바르다. 못하면 에이 저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렇게 해야 살아남는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따라하면 아무도 위기를 깰 생각 안 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사가 뭐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속은 상하겠지만 뭐 그래 뭐 일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간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회식 때 이런 핑계 대는 사람이 몇 명인 거죠? 2명인 거예요. 그 다음 4명. 그 다음에 다 아프고 제사 가야 되고 반이 없어지면 상사가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한 사람의 노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상사도 나름대로 사원들을 위해서 회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친해지고 단결하라고. 친해지고 단결이 됩니까? 으쌰 하고 으쌰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불편한데.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노를 하지 않으면 문화는 바뀔 수 없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전부 다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으면 우리는 계속 전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노를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직장을 잘릴 각오를 하면서 노를 하라 이렇게 말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와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나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위계질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계질서를 깨는 게 맞다. 위계질서는 우리를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힘들게 한다. 직장생활을 힘들게 한다. 직장생활을 왜 힘들겠어요? 인간관계, 위계관계 때문에 힘들고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는 행복에 가장 중요한 건데 친구도 없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 되도록이면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노를 하는 순간 조금씩 깨지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